자, 그러면은 명제 역과 대우로 갑시다. 저기 이쪽에는 개념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방금 전 같지만 해도 그냥 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도까지만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복잡한 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일단은 그 맨 처음에 P2명 Q이다 라는 거를 원래 존재하는 명제라고 해서 그냥 원명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P2면 Q이다 라는 명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명제는 뭐죠? 자, 이런 명제 말고 둘 사이에 어떤 반대로 들어가는 거. 그죠? 거슬 역자 써서 그냥 순서만 반대로 바꾸는 거. Q이면 P이다. 이게 지금 역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not Q면 not P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명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대우를 왜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우. 대우는 망했는데. 아무튼 둘 사이의 관계가 대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만 대우냐? 이쪽으로도 대우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쪽에도 대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not P면 not Q다. 그럼 이거는 이름이 뭐냐? 얘는 E라는 명제예요. E라는 명제. 근데 문제는 E라는 용어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E가 없습니다. E가 없어. 치과를 가야 돼요. E가 없어. 그래서 E가 빠졌어요. 미안. 자, 그래서 원래는 요 둘 사이 관계가 E다. 이게 E라는 게 뭐냐면 달을 이자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는 게 E인 건데 다시 한번 E는 빠집니다. E는 빠졌어요. 다만 그 형태는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얘네 둘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역관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역이랑 대우는 도대체 왜 배우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쵸? 뭐 이런 명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참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람 중에서 동물이 아닌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포함관계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동물이면 사람이다. 그쵸? 왜냐면은 이게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해석하는 것들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물이면 사람이다? 얘는 지금 거짓이죠? 얘는 참인 거고. 그래서 지금 진리집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함관계로 성립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한쪽이 포함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존재하느냐? 이따가 뒤쪽에서 나오는 필요충분 조건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이 대우라고 하는 애,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우는 그러면 왜 존재하죠? 뭔가를 대우해주고 싶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요것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다.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두 줄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식 쓸 때 x제곱은 4보다 작다. 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두 줄로 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두 줄로 써요. 두 줄로.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갔다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반대 케이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집합 포함 관계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저 상태면은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면 Q의 여집합은 당연히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인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not Q면 not P라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한마디로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어떤 말이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야. 괜찮죠? 이게 성립하면은 이게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상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따가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도 보면 뭐예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자, 얘는 당연히 참이에요. 왜냐면 동물이 아닌 것들 중에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참이에요. 아, 그럼 얘네들은 참과 짓을 공유하는구나. 공유가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아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람이면 동물이다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면 인간이다. 뭐야? 그냥 사람이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약간 좀 이런 느낌. 물론 얘랑은 달라요. 왜냐면 얘는 지금 아예 필요조건 조건 얘기하는 거,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사람이면 인간이다. 이거 완전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예 명제 자체가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포함관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가 포함되는지 보는 것보다는 이거 포함되는 거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명제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 형태가 나와 있는 경우. 괜찮죠? 아니면 또는 형태가 나와 있는 경우. 왜냐면 또는의 부정을 우리는 그릭으로 잡다 보니까 애초에 명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 대우를 씌워서 보면 편한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명제가 참인 거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로 대우가 존재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따가 내용 보면서 좀 더 헷갈릴 것 같고요. 문제 잠깐 풀어봅시다. 간단하게. 자, 일단은 여기 명제 참과 거짓.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90번 한 번만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90번. 그죠? 아유, 뭐, 너무 쉬운 내용. 그거 작아야 되는 거죠. 또 잘못 나온다. 맞는데. 자, 일단은 90번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오네요. 자, 이게 뭐로 볼 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 헷갈려요. 그쵸? 부정 형태는 헷갈려요. 왜냐면은 얘가 0되지 않은 모든 케이스들은 이 안에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우로 가보자.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x가 a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빵이다가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개근이 a로 가능한 상태가 되는구나. 괜찮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5 또는 1이 되니까 진리집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1과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a만 원소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집합 포함관계 입장에서 본다면 a는 1도 되고요 5도 되는 상태. 그래서 답이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합치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우로 보면 쉬워요. 이 원래 명제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얘는 쉬운 거라서. 그러면 대우 명제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런 쉬운 데서도 해보니까 괜찮잖아. 아예 손도 못 대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 진리집합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정리돼주면 어떻게 돼요? x는 1이 아니면서 x는 5가 아니어야 돼요. 괜찮죠? 결과적으로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가 a가 아닌 그런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이게 포함관계가 되는지 보이나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얘를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1하고 5 빼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1과 5 빼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포함돼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만약에 1이 아닌 상태에서 튀어나오면 그쵸. 여기 지금 요 값을 포함을 못해요. 괜찮죠? A가 만약에 0이면은 얘는 0 빼고 다 있어요. 얘는 0이 있어요. 여기가 포함관계가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 값이 1로 나오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은 유일하게 없는 A 그 값이 어차피 여기도 없구나. 그래서 포함관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원명제 자체에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저기 간단하게 저기 91번 미안해 하나만 부탁해 볼게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붙였어. 괜찮을 것 같아. 목으로 이해가 맞는데. 이거 내 이거보다 크다고. 그거를 얘를 둘이 더해봐봐요. A 플러스 B는 그러면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짝꿍 같은 거. 그치, 태우니까. 그래, 뭐. 그치. 한 마리 가나? 근데 이게 부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누구는 5보다 커나 같다로 나오고, 누구는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고, 지금 반반입니다.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맨 처음에 답이 나온 사람이 반. 5보다 커나 같다로 답이 나온 사람이 반. 맨 처음에 풀었을 때.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91번. 자, A 플러스 B가 6보다 작다면 A는 1보다 작다 또는 B는 K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로는 풀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풀기 힘들죠? 또는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괜찮죠? 얘는 솔직히 부정을 씌우나 안 씌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1보다 작다의 부정은 1보다 커나 같던데 걔는 뭐 하나하나 별 차이는 없는데 뭐 때문인데? 또는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대우로 갖다가 써준다면은 A는 1보다 커났다. 그리고 B는 K보다 커났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6보다 커났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이걸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더해보니까 얘는 지금 최소 1이고 최소 K니까 1 플러스 K보다 커 나타야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 수직선상에 A 플러스 B라는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만약에 내가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그 P는 1 플러스 K보다 커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죠? 그게 지금 P 진리집합. 자, 그러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진리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표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는 어디 써야 돼요? 아니 6은 여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은 얘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지 이게 포함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포함되어 줘야 되니까.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1 플러스 K가 Q보다 더 6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포함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괜찮죠? 그래서 1 플러스 K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K는 5보다 커나 같아야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게 대우명제로 보더라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원명제로 본다는 거야. 진짜 끔찍한 거예요. 진짜로. 이걸로 진짜 무주가요. 왜냐면 얘가 1보다 작아요.
잠깐만. 이룰 수 있는 게 모두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왠지 느낌상 그냥 뭐 더하면 6 나와야 되니까 그냥 5인 거 하는 것 같은데 부등호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AB에 대해서 항상 이걸 성립해줘야 되는 건데 5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나오면 얘는 5보다 크면 돼요? 얘는 안 돼요. 1보다 크면 안 돼요. 그렇죠? 5보다 크면 안 돼요. 근데 잠깐만. 만약에 여기에서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안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잠깐만. 그럼 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B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걸 만족하는 A, B라는 순서상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만족하니까 일단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처럼 1보다 큰 거거나 1인 거 이런 걸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2라고 한다면 일단 B라는 값 자체가 얘는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4보다 작아야 돼요. B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안에 다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B는 4보다 작은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K는 4여도 되지만 4보다 커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족 못 시키는 애 입장에서 얘를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애 중에서 B는 최대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이걸 만족 안 시키는 것 중에서. 그래야 K의 상한선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지금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죠? 1. 그러면 이 안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5가 안 나와요. 그렇죠? 5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렇죠? B는 5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B는 5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럼 K는 5여도 되잖아요. B가 5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럼 K가 5보다 큰 수여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B가 지금 5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B가 5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K가 5보다 크면 다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같아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왜? 얘는 어차피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걸 만족 못 시키는 경우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또는이라서 해석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우로 연습을 해주는 거, 그게 대우 명제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또는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잡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스텝 3는 미안해.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다시 볼게요. 자, 그럼 명제 증명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명제 증명. 자, 원래는 저거 바둑한식, 뭐라 그래야 돼? 윷놀이판 같이 생긴 요거를 갖다가 좀 냅두려고 그랬는데,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쪽에서, 명제 증명에 관련된 걸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뭘 증명해? 그냥 되는지 아니지. 참거짓 그냥 보는 거면은 쉽게 할 수 있지.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야. 야, 이거 왜 이러냐?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증명하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느냐? 진리집합 이용해서 포함하는지 아닌지 참 증명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그쵸? 아예 다 포함하는 걸 봐야 되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거짓인 거를 증명하는 경우는 그럼 뭐가 제일 편해요? 포함하지 않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요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발레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발레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명할 때는 참 증명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예 다 포함돼야 돼요. 진리집합 입장에서. 왜? 명제만 가지고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참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3단 논법. 자, 참고로 3단 논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사람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사람이다. 몰라.
존재한다는가 몰라. 아무튼 데카르트인가 아무튼 열심히 했었던 거. 그런 연역적 추론, 이게 전부 다 연역적 추론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연역적 추론에 관련된 거.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은 요거 때문에 P는 R이다가 참인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고 Q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면 P 진리집합은 R 진리집합 안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직접 증명이 관련된 건 어차피 약간 좀 뻔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간접 증명이에요. 자, 왜 간접적으로 증명할까요? 직접 증명하면 편할 텐데. 직접 증명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직접 증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굉장하게 생긴 게 이제 귀류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예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죠? 대우의 존재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대우 증명법.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상 수학하에서는 두 개밖에 안 해요. 수학하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증명 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또 존재하기는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증명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수학 1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하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돌아갈 귀자에 오류류자예요. 오류로 귀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얘가 왜 이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생각해봐. 얘는 이게 아니면 안 돼. 왜? 다른 경우가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괜찮죠? 그게 귀류법입니다. 대우증명법은 그냥 말 그대로 대우를 써서 증명하는 방법. 자, 이거 둘 다 사실상 어떠냐? 넓게는 귀류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귀류법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조건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용하는 방식이 귀류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의미의 귀류법, 결론 조건 자체를 부정해서 결론 조건을 부정하여 명제를 증명할 시 모순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서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명법, 그냥 앞으로는 대우법이라고 할게요. 낮추면 낮피다, 이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결론을 부정해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넓게 따지면 귀류법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귀류법에 관련된 거는 한 가지 예시만 미친 듯이 연습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예시만 그냥 서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수학 상에서 했었던 수의 체계예요. 수의 체계.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실수와 허수를 복소로 사용하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안에는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 넘버,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수,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둘의 구분 기준은 어딨냐? 사실 맨 처음에는 실수에 있었어요.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안 나온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건지 얘기한 적 있어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게 절대부등식에서는 필수예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자, 그치만 나중 가서는 어때요? 실수 허수의 구분 기준은 아이의 유무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왜?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애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곱해서 아예 그냥 실수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네. 이러면서 그냥 아이가 포함되는 애들은 그냥 죄다 허수. 이렇게 쓰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수하는 첫 번째 유리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리수가 있어요. 유리수는 말 그대로 비율이 있는 수, 그래서 그냥 비율수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경계 기준은 어디 있어요? 구분 기준은? 당연히 유리수 쪽에 있어요. 정수분의
정수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느냐?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로 나와줘야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무리수인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유리수인지 아닌지는 분수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보면 되는데, 무리수인 거는 분수꼴이 안 되는 걸로밖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야 무리수인 걸로 증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수 안쪽에 있는 애들의 한정에서만이에요. 왜냐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허수야, 허수인데 막 분수꼴 안 되잖아. 이 무리수야. 이렇게 우기면 안 되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확정적인 조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다 라고 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게 귀류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이 안쪽에 또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무리수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지, 얘는 이름도 없잖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불쌍한 애들. 얘도 마찬가지로 귀류법밖에 증명이 안 돼요. 유리수 안에서 정수가 아닌 애들로 분류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가 문제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얘가 나온 적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자연수, 음해정수, 그 다음에 0.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 소수, 합성수 1.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수칙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뭐냐? 그죠? 방금 얘기한 유리수와 무리수의 경계 기준에 관련된 얘기로 문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거 증명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이 별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학교의 서술형의 문제가 1번으로 등장한다면 내가 이걸 1분 만에 발라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진짜로. 그냥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를 천천히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은 루트에는 무리수다. 무리수는 증명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루트 2가 실수라는 조건은 있어요. 그죠? 루트 2가 실수일 때 라고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결론 부정을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무리수의 부정 뭐예요? 유리수죠.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밖에 없다라는 조건 안에서 가야 돼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하면, 그렇죠. 유리수라 가정하면 당연히 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 2를 그냥 뭐 분수꼴로 써보자.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수꼴은 절대로 정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괜찮죠? 정수분의 정수. 그래서 A와 B는 정수인데 어차피 얘가 양수인 걸 아니까 둘 다 음수여도 되지만 그냥 범위를 좁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연수라고 쓸 거예요. 근데 분수꼴로 놓고 봤을 때 8분의 6 같은 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약분이 완료된 분수, 기약분수. 괜찮죠? 기약분수면은 얘네들이 서로 나타나줘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소인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참고로 이 서로소 조건이 치명적이에요. 나왔다면 얘 때문에 다 걸려서 들어갑니다. 괜찮죠? 서로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걸로 이제 마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명 방식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분수꼴이 싫어. 양변에다가 A를 곱할 거야. 루트 A는 B.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자, 그러면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 근데 루트 2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제곱근을 날려버리려고 양변의 제곱을 해봅시다. 왜? 제곱을 하는 순간 여기에 더 이상 정수가 아닌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 정수인데 여기 지금 2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제곱은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B제곱은 짝수다. 왜? 2배수니까. 그렇죠? 여기가 2배수니까. 그럼 B제곱이 짝수라고 하면은 잠깐만. 자연수 제곱에서 짝수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죠?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B제곱은 짝수므로 B가 짝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잠깐만, 이거는 증명 안 하나요? 아니,
얘도 증명 따로 해요. 근데 귀류법 증명할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귀류법 증명할 때는. 그렇죠. 서술형에다가는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 됩니다. 왜? 8종 교과서 전부 다 그냥 내려가요. 8종 교과서가 다 그냥 내려가요. 예제에다가. 자,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독립적으로 나왔다. b제곱이 짝수이면 b는 짝수이다. 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문제예요? 뭐 귀류법도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대우증명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대우증명법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이렇게 할까? 대우 b가 홀수이면 b제곱은 홀수이다. 실제로 짝수 홀수로 나오진 않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3배수인지 아닌지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괜찮죠? 자, 근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가자.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이게네? 부정 때문에? 아니, b제곱보다 b를 먼저 보는 게 편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가 홀수인 걸 가정하려고 b에다가 2k-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쵸? 그래놓고 k가 자연수. 그쵸?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어주면은 1부터 집어넣었을 때 1, 3, 5, 7, 9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제곱을 했을 때 2k-1의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네. 그럼 얘가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2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럼 2로 묶어보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2k. 그쵸? 플러스 1. 자연수 빼기 자연수야. 얘는 무조건 자연수야. 뭐 적어도 짝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수에다가 2배 쓰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죠. 짝수에서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b제곱도 홀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 되기 때문에 원명제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 라고 들어가는 게 이제 대우증명법의 내용. 오케이? 자, 그럼 이쪽 마저 하던 거 끝내볼게요. 자, b가 짝수다 까지 들어갔네요. 자, 그럼 b가 짝수라서 우리는 뭘 들어갈 거냐? a 몰라 b에다가 2 실어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때 c도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c도 자연수.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 좀 1번, 자 2번. 그래서 2를 1에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2a 제곱은 b에다가 2c 집어넣었으니까 2c 통째로 제곱 4c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a 제곱은 2c 제곱이구나. 그러면 얘는 지금 2c 제곱이 짝수로 나오죠? 왜냐면 자연수 제곱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니까. 따라서 a제곱은 짝수다. 근데 a제곱이 짝수는 방금 논리 그대로 놓고 봤을 때 a도 짝수다. 짝수라는 말이 2배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잠깐만, 지금 b가 짝수인데 b가 2배수인데 a도 2배수예요. 그럼 얘가 서로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가 둘 다 짝수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잖아. 그럼 잠깐만, 서로소가 안 되는 유리수가 있나?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가정에 썼던 이 조건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소가 될 수 없으므로 얘는 지금 유리수가 안 된다. 모순이 발생하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확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실수 중에서 유리수 아니면 그냥 당연히 무리수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요게 귀류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진짜 문제 딱 서술형 등장하잖아요. 1분 만에 발라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냥 발라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진짜로 지금 여기 우리 4명 중에 1명 나올 가능성 되게 높아요. 진짜로.
되게 잘 나와요. 아무튼 꼭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귀류법과 개우증명법 2개 연습을 해봤고요. 저기 일단은 간단하게 3단 논법 요거부터 먼저 한 번만 풀어봅시다. 3단 논법 너무 쉬우니까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그 95번 하나만 해볼게요. 95번. 나달이면 나데스다. 그러니까 나데스지, 나달이. 미안. 조금 헷갈리지? 자, 이게 사실 3단 논법이라고 했지만 얘는 지금 4단 논법이잖아요. 좀 헷갈립니다. 자, 지금 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가볼게요. 자, P면 Q이다요. Q이면 R이다요. R이면 S인데 S가 Q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Q와 S가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순환 구조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진리집합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P면 Q이다. P라는 진리집합은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Q라는 진리집합은 R이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R이라는 진리집합은 S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S가 또 Q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잉? 뭐야? Q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다 똑같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아, 그럼 지금 형제 최종.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P라는 진리집합 안에, 진리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QRS라는 세 개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95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뭐야? 이거 헷갈리는데? 그쵸? 바꿔봅시다.
S는 R이냐 얘기하는 게 S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뭐 똑같은 거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얘도 지금 헷갈리는데 R이면 Q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R이라는 진리집합 안이 Q 안에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잠깐만 Q 안에서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괜찮죠? 다 포함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보면은 Q면 P이다. Q라는 진리집합이 P 안에 포함되느냐? 그건 모르죠. 물론 P까지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P까지 다 똑같으면은 D도 맞을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라서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이 안 나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조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참, 때에 따라서 거짓. 괜찮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 빼고 다 됩니다. 기역, 니은이에요. 기역, 니은. 오케이? 답이 3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단원 꽃과 진리집합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저기 심심할 것 같으니까 미안. 99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대우증명법. 방금 떠든 거 일부러 그냥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일부러 아예 이거를 그냥 예시로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냥 얘는 그냥 머릿속에 박제가 돼 있어야 돼요. 지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99번. 아까 전에 내가 귀류법 얘기했는데 대우증명법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얘는 그렇게 강하게 언급을 안 하냐? 귀류법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99번은 그냥 아예 생으로 서술이 다 가능해요. 귀류법을 서술할 수 있을 정도면. 오케이. 미안해. 너무 오래 끌었지? 자, 얘가 대우니까 짝수면은 짝수다. 그래서 얘는 n이, 그죠? 짝수이면 n은 2k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곱하면 원래 4k 제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빼놓으면은 2k 제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k 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로 2번 실수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뭐 n제곱은 2의 배수, 그죠?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다. 2의 배수? 2의 배수? 짝수이다. 그죠? 짝수이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대우는 패스하고요. 귀료법으로 갑시다. 저기 102번이 완전 미친 듯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이건 아까 바로 했으니까 아까 헷갈렸던 거 이거였지? 스텝 2. 오케이. 좀 이따 갈게. 자, 그러면 귀료법에 있는 거, 미안. 102번을 그냥 합시다. 102번만 합시다. 좀 이따가 귀료법은 어려운 거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미친 듯이 중요한 거 봐야지. 하나씩. 다 있네. 얘 그냥 다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자, 그러면은, 저기 105번 한 번만 해봅시다. 요즘 뭐 월터반 친구들 이거 설명했다가 멘탈 나와가지고, 105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오, 맞았어. 응? 저런. 아니에요. 우와. 찾았어. 맞아요. 맞아. 오케이. 자,
자, 내장은 다들 지금 다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여기 지금 8장이고, 대문자도 2개, 소문자도 2개, 의미 아닌 정수도 2개, 음의 정수도 2개, 이렇게 되니까 어지간하면은 답이 2장이면 4장이에요. 근데 보통 4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되는 그 카드의 면에 쓰여져 있는 숫자 또는 알파벳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많이 틀려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거. 자, 지금 얘는 뭐 아까 본 것처럼 일단은 뭐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돼요. 음이 아닌 정수가 적혀져 있는 거는 반대면에 대문자가 있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음이 아닌 정수인의 0이랑 6, 그죠? 요거는 보통 논란의 여지가 안 생깁니다.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머지 카드는 좀 뭘 확인해야 되지? 대문자가 나와 있는 걸 뒤집어 봤을 때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 맞아요? 안 돼! 그건 여기에요. 그건 여기에요. 그죠? 대문자면 다른 면의 의미 아닌 정수다. 이건 여기이기 때문에 둘이 참고짓을 공유를 안 해요. 같은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대우. 그렇죠? 소문자면은 음의 정수다.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괜찮죠? 소문자 확인을 해야지만 조교칙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소문자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가 돼버리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고민해야 돼. 뭘 고민하냐? 알았어. 그럼 한 면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음이 아닌 정수가 만약에 이 규칙이 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규칙이 참이라고 한다면 음이 아닌 정수가 적혀져 있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면에 대문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그럼 음의 정수가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른 면에? 소문자. 아니.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자, 오케이. 퀴즈. 자,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음이 아닌 정수인 면에 반대면은 소문자로 나와야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짤막 퀴즈. 확률은 50%. 자, 주어진 규칙이 맞다 그랬을 때, 주어진 규칙이 참이라고 했을 때, 음이 아닌 정수인 면을 뒤집어 봤을 때, 반대면에 소문자가 나와야 된다.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오케이. 봤어, 아까. 아닌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생각의 시간. 3. 좀 맞는 거 2. 오케이. 1대3. 1대3. 미안. 그렇죠? 왜 아니죠, 이게? 응? 2? 그죠. 그 얘기지? 이거 지금 2예요. 여기 아니고 2. 그죠? 지금 2가 빠졌지? 2라는 명제. 그렇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에서 2면은 낮추면은 낮추면 낮추다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 지금 2를 보고 있는 거야. 2를. 실제로 음이 아닌 정수면은 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의 정수면 소문자 대문자 다 튀어나와도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문자 뒤집어 볼 필요 있어요? 대문자 뒤집으면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근데 소문자는 무조건 음의 정수밖에 안 나와야 돼요. 이 규칙이 참이면. 괜찮죠? 그래서 이 규칙이 참인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얘랑 얘 다 따져야 돼요. 만약에 소문자 뒤집어 봤는데 음이 아닌 정수 튀어나오면 이 규칙이 참이 아닌 거예요. 괜찮죠? 대문자는 뒤집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음의 정수도 뒤집어 봤자 필요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 해석을 좀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06번 하나만 해볼게요. 미안해. 좀 어려워요. 106번. 자, 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가 해석을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이 다음 테스트에 틀립니다. 다음 시간 테스트에. 저기 힌트예요. 약수면서 서로 소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약수면서 서로 소일 수가 있나? 좀만 더 고민해봐요.
아이고, 이거 무슨 걸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거의 다 맞았는데. 여기에 왜 분모로 가 있지? 뮤직업이. 자, 이게 서로소이면서 나가. 이거 가는 거 잘. 가가 보자. 이거 맞아. 근데 나가도 어려워. 나가고 있어. 이거 이거네. 요거는 부연 설명 조금 있어야 돼요. 잠깐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서로 적어 놨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얘는 P는 자연수 제곱, 자연수예요. N 제곱, 자연수 제곱 빼기 1, 이것도 다 자연수죠. N은 어차피 2 이상의 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Q 제곱으로 나왔다. 자연수 제곱으로 나왔다. 그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면은 자연수로 나왔을 때 얘는 그냥 얘 약수예요. 얘도 얘 약수예요. 그죠? 다 약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P는 지금 Q제곱의 약수가 되는데 PQ가 서로수예요. 그게 서로수면서 약수일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쵸? 예를 들어서 4의 약수 라고 한다면 1, 2, 4가 나오는데 약수들 중에서 원래 수랑 서로수인 거는 1밖에 없어요. 왜? 1은 모든 수의 약수기도 한데 모든 수와 다 서로수가 되기 때문에 유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그쵸? P가 1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P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N이 1이면 안 되냐? 아니, N은 지금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변수로 쓰이는 애고 P가 지금 자연수로 아예 그냥 딱 정해진 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P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Q제곱이구나.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Q제곱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1인데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왜 튀어나오지? 왜 튀어나오냐면은 자, Q는 지금 자연수예요. Q는 자연수고 N도 자연수예요. 잠깐만. 제곱해서 1 차이 나는 경우가 있나? 자연수를 다 따져야 되나? 언제 따지고 있냐 이거예요. 자연수 수없이 많은 걸 그거 다 따져가지고 제곱해서 1 차이밖에 안 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 중에서 짝수랑 홀수로 구분을 해보는 거. 괜찮죠? 아니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로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분류해보는 거. 그럼 많이 할수록 좀 더 각각의 카테고리는 증명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해당하는 파트마다 구간이 좁아지니까. 근데 많을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몇 개짜리로 봐주는 게 좋은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네모 박스로 준 거예요. 증명 문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증명하기가 쉽더라 라고 해서 준 거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추해 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좀 좋은 건가 보구나 라는 거. 그래서 Q를 갖다가
2K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4K제곱 플러스 1이에요. 괜찮죠? 지금 아까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Q에다가 2K 들어갔으니까 4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4K제곱 플러스 1이면 잠깐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보다는 작잖아. 괜찮죠?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렇죠. 2K 바로 다음 홀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 차이밖에 안 나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는 정수가 못 나온다. 2K랑 2K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정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K가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Q를 2K라고 적으면은 N제곱은 지금 4K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4K제곱보다는 크지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보다는 작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럴 수 있는 N, 양면에다가 제곱 끊으시면 어차피 자연소리가 부동은 안 바뀌죠. 다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 2K가 나오고 우변에 2K 플러스 1이야. 방금 얘기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K 자연수 이거 무조건 다 짝수밖에 안 나와요. 얘도 홀수밖에 안 나요. 근데 둘이 인 차이 나요. 얘네가 이미 정수예요. 그쵸? 2와 3 사이에 나오는 정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4랑 5 사이에 나오는 정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을 다 따져봐도 나올 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지기가 쉬워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와 잠깐만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지?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걸 할 수 있으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이 발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취지를 생각해서 빈칸만 한번 채워봐.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논문들 갖다가 발췌해서 빈칸만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난이도 있는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일반적으로 학생한테 제로 베이스에서 끄집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별짓을 다 해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Q가 2K 플러스 1이면 얘 제곱했을 때가 아까 뭐라 그랬죠? Q제곱 플러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고 그럼 얘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구나. 당연히 얘보다는 작겠죠. 지금 얘가 지금 얼마예요?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인데 당연히 K가 지금 자연수면은 얘보다 얘가 100만 배 커요. 100만 배는 아니고 무조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2K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는 그 사이도 나올 수 없지만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는 그 사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지금 이거 정리해서 놓고 본다면 n이 2k가 아니네. 2k 플러스 1이네. 그렇죠?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요거가 어차피 딱 1 차이 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2k 플러스 1보다 크지만 2k 플러스 2보다 작더라. 짝수에서 홀수 사이가 나올 수도 없지만 홀수에서 짝수 사이가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야? 그거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라고 해서 그냥 끝낸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절대로 이게 서로서가 나오려면은 P는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P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Q를 갖다가 바꿔서 정리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엔 뭐예요?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약배수에서 공통소인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서로서인 경우를 잡고 들어간 거죠. 괜찮죠? 짝수인 경우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루트가 무리수인 거를 갖다가 기하분수라고 하는데 분모가 1이 되게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조건 안에서 P 값이 1이 되는 거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냥 그건 기하분수가 아니잖아요. 괜찮죠? 분수꼴 형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수값이지 분수값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필요 충분 조건 가볼게요. 허이, 힘내. 아이고, 힘내.